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여러분 정인영 선생님과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저요. 저 혼자 생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매일 행정법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또 시작해봐야죠. 무겁고 어려운 그런 문제보다는 그런 문제부터 가볍고 쉬운 문제까지도 쭉 이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월 26일 화요일 문제입니다. 자, 현행 행정소송법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거. 행정소송법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영역이 있긴 한데 많이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범위도 많죠. 내용도 많죠. 문제도 보통 20문제 나올 적에 4문제에서 5문제는 소송법 문제로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요. 25문제의 경우는 많게는 6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어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분량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어렵게 많이 내지는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조문 문제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관련 판례 문제를 엮어서 문제 낼 때 요 문제 정도까지만 해결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행정소송법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행정법 말미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시는데 기본적인 거 조문하고 관련 판례만 조금 집중적으로 잘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규정은 많지는 않습니다. 채 60조 조문이 안 되니까요. 그 조문 중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건 한 20조문 정도 아니면 많이 잡아야 25조문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조문을 잘 보시면서 쭉쭉쭉쭉 대비하시고 관련 판례 좀 암기 좀 하셔야죠. 여기는 그냥 조문에 있다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니까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요거 그냥 길게 들어갈 건 아니니까요. 피고 경정. 아이고, 이거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 이거 조문 되게 중요한데 14조죠. 14조. 그래갖고 1항 나머지 쭉 있는데 14조에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 이건 신청으로만 되는 건 원고가 피고 잘못 지정했을 때 이건 신청으로만 돼요. 이게 직권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또 신청과 직권이에요. 대표적인 게 행정청이 합병되거나 이랬을 적에 행정청도 합쳐지고 그러잖아요. 병합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행정청이 옛날에 해양수산부 안에 해양경찰청이 있었는데 지금 해양경찰청 나와갖고 다시 경찰청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행정청 관할이 바뀌기도 해요. 이럴 때는 신청과 직권이에요. 피고가 바뀌는 거에 14조에. 그래서 4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바뀐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부터, 이런 말이죠. 처음부터. 요거까지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조문이에요. 피고 경정 조문이 있는 건 다 아시죠. 저기다가 가처분이요. 가처분 여기 좁아서 그런데 집행정지. 집행이 부정지하죠. 부정지가 원칙이고요. 이게 원칙이고요. 따라서 여기에 따라 이거는 신청과 직권이죠. 신청과 직권. 그래서 신청 30조, 31조에는 집행정지도 했다가 신청과 직권으로 취소까지 있으니까요. 신청과 직권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거죠.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조문이. 임시처분제도도 없어요. 저 임시 가짜잖아요. 행정심판법에는 있어요. 여기는 행정심판법은 임시처분 제도가 있어요. 임시처분 제도가 있지만 여기는 있지만 요거에 비해서 행정소송법은 요게 다요. 여기도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고 원칙에 신청과 직권 있어요. 똑같이 신청과 직권으로 집행정지 신청과 직권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임시처분 제도까지 있지만 여기는 그런 가처분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기억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없는 것을 찾으라. 제가 니은은 들어가고 기억 들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요거 중에 정답인데 미음은 똑같이 들어가니까 디귿리을 중에 결정이 나겠네요. 디귿 볼게요. 명령규칙의 위헌 판결의 공고라고 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명령규칙에 관한 위헌 판결 공고 이게 원래 없었어요. 없다가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자, 명령규칙이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법률은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심판이고요. 자, 그래서 법원에서 명령규칙에 대해서 위법하다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된 대법원에서 하거든요. 위법하다라는 결정은 명령에 대한 위법하다는 결정은 대법원에서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대법원밖에 아니라 전원합의체밖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결정한 내용을 행정부도 알아야 다음날 집행을 안 하는 이유가 법원의 결정은 여기 법원에 자, 위헌 판결이든 뭐든 어쨌든 법원의 결정을 하고 나서 행정부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행정부에게 이거 위헌 결정 났다, 공고했다, 적용하지 마라 알려주게 한 공고조문이 요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행정부에게 알려주는 공고조문 요게 이제 최근에 생겨서 디귿은 생겼어요. 그럼 이거 생겼으니까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네. 그럼 정답은 자연스럽게 4번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도 볼게요. 항고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 이거 민사소송에 있는 규정인데 민사소법 준용을 하도 항고소송에 보면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법 준용해라. 하지만 화해 권고 결정은 준용이 되는 규정도 아니고 명문의 규정도 없어요. 예방적 안 돼. 예방적 부작위 소송.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항고소송의 종류, 항고소송의 종류 대표적인 게 취소소송이죠. 취소소송, 네, 확인소송,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자, 이 항고 소송의 종류를 우리는 예시가 아니라 열거로 봅니다. 열거니까 이거 이에 법의 규정이 없는 소송은 인정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의무행 소송. 따라서 의무행 소송이나 예방 소송, 예방 소송 이런 것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이걸 열거로 보니까 이것만 인정하니까 이런 소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니은 맞네요, 4번이. 자, 그래서 이거 조문 문제지만 조문을 조금 같이 살펴봤어요. 물론 관련된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 우리 신청으로만 되는 건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5개 조문 정도. 여기 있는 대표적으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 직권은 안 되고 신청. 소변경 21조,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22조 이런 것들도 신청으로만 된다는 거. 또 행정심판 자료 제출 명령 신청으로만 된다는 거. 간접강제 신청으로만 된다는 거. 모두 5가지는 신청으로만 되고요. 직권이 안 돼요.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이 문제는 되게 간단했지만 관련 문제로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꼭 정리해 두시고요. 우리 내일도 매일 행정법 찾아오겠습니다.